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젠치 내구의 코에 대해 말하자면 이케노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길이는 대략 5, 6치에 달했고 윗입술 위에서 턱 밑까지 늘어져 있었다. 모양은 뿌리부터 끝까지 똑같이 굵었다. 말하자면 길고 가는 소시지 같은 것이 얼굴 한가운데서 축 늘어져 있는 모양이었다. 50살이 넘은 내구는 3이었던 옛날부터 내도장구부의 직책에 오른 오늘날까지 속으로는 늘 이 코 때문에 괴로워해왔다. 물론 겉으로는 지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태어냈다. 이것은 오로지 다가올 정토를 간절히 바라야 할 승려의 몸으로 코 걱정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자신이 코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내구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내구가 코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코가 긴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당장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는 먹을 수 없었다. 혼자 먹으면 코끝이 녹그릇 속의 밥에 닿아버렸다. 그래서 내구는 제자 한 명을 밥상 맞은편에 앉혀서 밥을 먹는 내내 폭 1치, 길이 2자 정도 되는 널빤지로 코를 받쳐 들고 있도록 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받쳐 들고 있는 제자에게도 받쳐 들려진 내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 이 제자 대신을 했던 어린 중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이 떨려 코를 죽 속에 떨어뜨린 이야기는 당시 교토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구에게 있어 코 때문에 괴로워한 주요한 이유는 아니었다. 내구는 실로 이 코로 인해 상처 입는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케노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코를 가진 젠치 내구가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다. 저런 코로는 아무도 아내가 될 여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 코 때문에 출가했을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하지만 내구는 자신이 승려이기 때문에 코에 대한 번민이 조금이라도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구의 자존심은 결혼 같은 결과적인 사실에 좌우되기에는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내구는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이 자존심의 훼손을 회복하려 시도했다. 첫째로 내구가 생각한 것은 이 긴 코를 실제보다 짧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는 사람이 없을 때 거울을 향해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비춰보며 열심히 방법을 궁리해 보았다. 때로는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턱을 괴거나 턱 끝에 손가락을 대고 끈기 있게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코가 짧게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길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내구는 이런 때면 거울을 상자에 넣으면서 새삼스럽게 한숨을 쉬고 마지못해 다시 원래의 경상으로 돌아가 관음경을 읽곤 했다. 그리고 내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코를 신경 썼다. 이케노오 절은 승려 공양과 강설 등이 자주 행해지는 절이었다. 절 안에는 승려들의 방이 빈틈없이 이어져 지어졌고 목욕탕에서는 절의 승려들이 매일 목욕물을 데우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을 드나드는 승려나 속인의 종류도 매우 많았다. 내구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끈기 있게 살펴봤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과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을 찾아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구의 눈에는 감색 수의도 흰 무명옷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물며 귤색 모자나 검은 회색 버베 같은 것은 하도 많이 봐서 있으되 없는 것과 같았다. 내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코만 보았다. 하지만 매부리 코는 있어도 내구와 같은 코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거듭될수록 내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쾌해졌다.
내구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축 늘어진 코끝을 만져보고 나이값 못하게 얼굴을 붉힌 것은 전적으로 이 불쾌감에 움직여서 한 행동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구는 불경이나 외전 속에서 자신과 같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어 최소한이나마 위안을 얻고자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목련이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는 것은 어느 경전에도 쓰여 있지 않다. 물론 용수나 마명도 남들과 같은 코를 가진 보살이었다. 내구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유현덕의 귀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그것이 코였다면 얼마나 자신이 마음이 놓였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구가 이렇게 소극적인 고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코가 짧아지는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은 구태여 여기에 말할 필요도 없다. 내구는 이 방면에서도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까마귀 오이를 달여 마셔 본 적도 있다. 쥐의 오줌을 코에 발라본 적도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코는 여전히 5, 6치의 길이를 입술 위에 축 늘어뜨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내구의 볼일 겸 교토에 올라갔던 제자의 승려가 아는 의사에게서 긴 코를 짧게 하는 법을 배워왔다. 그 의사라는 사람은 본래 중국에서 건너온 남자였는데 당시에는 장락사의 공승이 되어 있었다. 내구는 평소처럼 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굳이 그 방법을 당장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벼운 말투로 식사 때마다 제자에게 번거롭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속으로는 물론 제자 승려가 자신을 설득하여 이 방법을 시도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 승려도 내구의 이러한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감보다는 내구의 그런 계책을 쓰는 마음이 이 제자 승려의 동정을 더 강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제자 승려는 내구의 예상대로 극구 이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구 자신도 역시 예상대로 결국 이 열심한 권고를 따르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단지 뜨거운 물로 코를 삶아 그 코를 남에게 받게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물은 절의 목욕탕에서 매일 끓이고 있었다. 이에 제자 승려는 손가락도 넣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물을 즉시 주전자에 담아 목욕탕에서 길어왔다. 하지만 주전자에 코를 직접 넣으면 수증기에 얼굴을 데일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상에 구멍을 뚫어 그것을 주전자 뚜껑으로 삼고 그 구멍으로 코를 물속에 넣기로 했다. 코만은 이 뜨거운 물속에 담가도 전혀 뜨겁지 않은 것이다. 잠시 후 제자 승려가 말했다. 이제 삶아졌을 때가 된 듯합니다. 내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도 코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짐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는 뜨거운 물에 젖어서 벼룩에게 물린 듯이 가렵다. 제자 승려는 내구가 상의 구멍에서 코를 빼자 아직도 김이 나는 그 코를 두 발에 힘을 주면서 밟기 시작했다. 내구는 옆으로 누워 코를 마룻바닥 위에 늘어뜨린 채 제자 승려의 발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제자 승려는 때때로 안쓰러운 얼굴로 내구의 대머리를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다.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의원은 힘껏 밟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내구는 고개를 흔들어 아프지 않다는 뜻을 보이려 했다. 하지만 코를 밟히고 있어서 마음대로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치켜뜬 눈으로 제자 승려의 발에 손이 갈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화난 듯한 목소리로 아프지 않다네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코는 가려운 곳을 밟히니 아픈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좋을 정도였다. 잠시 밟고 있자 이윽고 좁쌀 같은 것들이 코에 생기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털을 뽑은 작은 새를 통째로 구운 듯한 모양이었다. 제자 승려는 이것을 보자 발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족집게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내구는 불만스러운 듯이 볼을 부풀린 채 잠자코 제자 승려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물론 제자 승려의 친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알지만 자신의 코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구는 신용하지 않는 의사의 수술을 받는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마지못해 제자 승려가 코의 털구멍에서 족집게로 기름을 뽑아내는 것을 바라보았다. 기름은 새의 깃털 줄기 같은 모양을 하고 4분 정도의 길이로 뽑혀 나왔다. 이윽고 이 작업이 한바탕 끝나자 제자 승려는 후하고 한숨을 돌린 듯한 얼굴로 이제 한 번 더 삶으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내구는 여전히 팔자를 그린 채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자 승려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두 번째로 삶은 코를 내어보니 과연 평소와 달리 짧아져 있었다. 이 정도라면 보통의 메부리 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내구는 그 짧아진 코를 쓰다듬으며 제자 승려가 내주는 거울을 몹시 쑥스러운 듯이 머뭇거리며 들여다보았다. 코는 그 턱 밑까지 늘어졌던 코는 거의 거짓말처럼 줄어들어 이제 겨우 윗입술 위에서 힘없이 남아 있었다. 군데군데 얼룩덜룩 빨갛게 된 것은 아마도 밟혔을 때의 흔적일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제 아무도 비웃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울 속에 있는 내구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내구의 얼굴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이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그날 하루는 코가 다시 길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내구는 경전을 읽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틈만 나면 손을 내밀어 살짝 코끝을 만져보았다. 하지만 코는 얌전히 입술 위에 자리 잡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아래로 늘어져 내려올 기색이 없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일찍 눈을 뜨자 내구는 제일 먼저 자신의 코를 쓰다듬어 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았다. 내구는 그때 여러 해 만에 법화경 서사에 공을 쌓았을 때처럼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다. 그런데 2, 3일 지나는 동안 내구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침 볼일이 있어 이케노오 절을 방문한 사무라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야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내구의 코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내구의 코를 죽 속에 떨어뜨린 적 있는 어린중 같은 경우는 강당 밖에서 내구와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았으나 결국 참지 못했는지 한꺼번에 푸하하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보리를 부탁했던 하급 승려들이 면전에서는 삼가고 듣고 있다가도 내구가 등을 돌리자마자 곧바로 킥킥 웃기 시작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구는 처음에는 이것을 자신의 얼굴이 달라진 탓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듯했다. 물론 어린 중이나 하급 승려들이 비웃는 원인은 거기에 틀림없다. 하지만 똑같이 비웃더라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비웃는 태도가 어딘가 달랐다. 익숙했던 긴 코보다 익숙지 않은 짧은 코가 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직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비웃지는 않았는데 내구는 읽다만 경전을 멈추고 대머리를 기울이며 때때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랑스러운 내구는 그럴 때가 되면 반드시 멍하니 곁에 걸린 보현보살의 그림을 바라보며 코가 길었던 사후 일전의 일을 떠올리고 지금은 한없이 비천하게 몰락한 사람이 영화로웠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침울해져 버리곤 했다. 내구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지혜가 부족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물론 누구라도 타인의 불행에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행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데 성공하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든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같은 불행에 빠뜨려 보고 싶은 기분마저 든다.
그리고 어느새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저기를 그 사람에게 품게 되는 것이다. 내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쾌하게 느꼈던 것은 이케노오의 승려와 속인들의 태도에서 이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은연중에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내구는 날마다 심술이 나 있었다. 두 마디 말만 하면 누구에게든 심술궂게 꾸짖었다. 마침내 코를 치료해준 그 제자 승려조차 내구는 법권탐에 죄를 받을 것이라고 뒷담화를 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 내구를 화나게 만든 것은 문제의 장난꾸러기 어린 중이었다. 어느 날 시끄럽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에 내구가 무심코 밖으로 나가보니 어린 중은 2자가량 되는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털이 길고 마른 잡종개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것도 그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코 맞지 마라. 자, 코 맞지 마라 라고 놀려대면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내구는 어린 중의 손에서 그 나무 막대기를 낚아채서 세게 그 얼굴을 때렸다. 그 나무 막대기는 이전에 코를 받쳐 들던 바로 그 나무였던 것이다. 내구는 섣불리 코가 짧아진 것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해가 진 후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지 탑의 풍탁이 시끄러울 정도로 베개까지 울려왔다. 게다가 추위도 몹시 더해져서 노년의 내구는 잠을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부자리 속에서 멀뚱멀뚱 누워있는데 문득 코가 평소와 달리 몹시 가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을 대어보니 약간 물기가 온 것처럼 부어 있었다. 아무래도 그 부분만 10가지 있는 것 같았다. 억지로 짧게 만들어서 병이 난 걸지도 모르겠군. 내구는 부처님 앞에 향과 꽃을 바치는 듯한 공손한 손짓으로 코를 누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침, 내구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뜨고 보니 절 안에 은행나무와 마로니에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잎을 모두 떨어뜨려서 뜰은 금을 깔아놓은 듯이 밝았다. 탑의 지붕에는 서리가 내린 탓이리라. 아직 옅은 아침 햇살에 구륜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젠치 내구는 창문을 들어 올린 팻마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의 잊으려 했던 어떤 감각이 다시 내구에게 돌아온 것은 이때였다. 내구는 황급히 코에 손을 댔다. 손에 닿는 것은 지난밤의 짧은 코가 아니다. 윗입술 위에서 턱 밑까지 5, 6치 남짓 늘어져 있는 옛날의 긴 코였다. 내구는 코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원래대로 길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코가 짧아졌을 때와 같은 상쾌하고 후련한 기분이 어디선가 모르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비웃을 사람은 없을 것이 분명하다네. 내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긴 코를 새벽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다이쇼 5년 1월